조선시대 어느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과부 집에 남자가 드나든다더라.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새 남자가 번갈아 드나든다더라. 에고 망치케라. 과부가 행실이 좋지 않구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세 남자가 사실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오직 한 여자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전해드릴 야담은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 변두리에 작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옥란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4, 새해 전 남편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조그만 텃밭뿐이었습니다. 옥란은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딱한 신세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다지 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늘 그랬습니다.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어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옥란은 그 눈빛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봄에는 텃밭을 일구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 사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던 무렵 옥란의 집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상투를 올리고 갓을 쓴 양반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쫓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하룻밤 묵을 곳을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옥란은 문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양반이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주막이 저 아랫마을에 있습니다. 남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주막은 좀 곤란합니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주막이 곤란하다는 것은 남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란은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재워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옷소매에 붉은 것이 번져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옥란은 그것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옥란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란은 그를 헛간 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상처를 살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이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처치하지 않으면 덧날 상처였습니다. 옥란은 말없이 배조각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남자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옥란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란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찌 됩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설아 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는 것을 옥란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는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밥 한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옥나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과부 집에서 나오는 것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과부 집에 남자가 드나든다더라. 옥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고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친 사람을 하룻밤 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 뒤, 이번에는 저녁 무렵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등짐을 짊어진 보부상 하나가 옥난의 집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얼굴을 삿갓으로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포목 사시오. 값싸게 드리리다. 옥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보시오. 좋은 것이 있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낮았습니다. 억지로 낮추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난은 문을 열었습니다. 삿갓 아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옥난은 알았습니다. 보름 전 그 양반 한서였습니다. 옥난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방문을 닫자마자 한서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알아보셨군요.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한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그랬어야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왜? 옥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상처는 다 나으셨습니까? 한서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잘 나았습니다. 또 쫓기고 있습니까? 한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이 차림으로 오셨습니까? 전에 이 집에 들렀다는 것을 혹시 누가 기억할까봐. 그 말에 옥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봤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왔다 생각하겠죠. 한서가 옥난을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옥난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곤란한 사람입니다. 과부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에 한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는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저를 도우십니까? 옥난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한서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엔 보부상이 드나들었다더라. 얼마 전엔 양반이더니 과부가 남자를 갈아치운다더라.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옥난의 이웃 안악이 찾아왔습니다. 옥난아, 소문이 자자한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옥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목 사러 온 장사치였습니다. 전엔 양반도 왔다는데? 길 묻고 가셨습니다. 이웃 안악은 미심쩍은 눈으로 한참 옥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옥난은 문을 닫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찾아온 그 남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옥난이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승려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지지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옥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안으로 들어가 쌀 한 줌을 바가지에 담아 나왔습니다. 승려가 삿갓을 살짝 들었습니다. 한서였습니다. 옥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승려군요. 들어오시겠습니까? 한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건 2번이나 신세를 졌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옥나는 주머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시면 저만 불편합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받으면 당신에게 빚진 것 같아서. 한서가 옥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난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요? 왜 쫓기는지. 한서가 말이 없었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해친 사람은 아닌지. 한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할 뻔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본래 신분은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이라 해서 모두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 인근의 작은 현에서 아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감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몰래 빼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상부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그보다 먼저 손을 썼습니다. 한서를 역적으로 몰아 포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서는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겁니까? 한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또 쫓겨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차림으로. 옥난이 말했습니다. 새 남자가 한 명이었군요. 한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겠군요. 이미 수군거립니다. 죄송합니다. 옥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한서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믿습니까? 옥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왔을 때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서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에게 해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해는 이미 미쳤습니다. 옥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물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한서는 한동안 옥난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두렵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미 지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서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옥난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포졸 셋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수배된 죄인이 이 근방에 숨어 있다. 얼굴을 보아라. 나무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서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옥난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혼자 사는 과부가 있다더라. 수상한 자가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여시오. 옥난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포졸이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를 본 적 있소? 옥난은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한서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과부 집에 남자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토목 장사와 길 묻는 양반이 왔다 갔습니다. 그게 소문이 됐군요. 포졸이 옥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옥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포졸이 말했습니다. 집 안을 살펴봐도 되겠소? 그러십시오. 포졸들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헛간도, 광도, 뒷마당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서는 없었습니다. 사실 옥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오리라는 것을. 전날 밤 마을 어귀에서 포졸들의 기척을 느낀 옥난이 한서에게 알렸습니다. 내일 포졸이 올 것 같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한서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옥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옥난의 텃밭 한켠, 누가 봐도 그냥 풀만 무성한 땅처럼 보이는 곳. 하지만 그 아래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곡식을 숨겨두던 작은 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계십시오. 해가 지고 포졸이 떠난 것을 확인하면 제가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한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해집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위험한 사람입니다. 과부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포졸들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옥난은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낮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한서가 나왔습니다. 흙투성이였습니다. 옥난이 물을 떠왔습니다. 한서는 손과 얼굴을 씻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둡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 마을에 더 있으면 당신에게 계속 피해가 됩니다. 옥난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한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신세를 졌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잊어도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한서가 옥난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두 사람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서는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엔 아무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언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한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 현감이 벌을 받으면 그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서가 돌아봤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제 선택입니다. 당신이 말릴 수 없습니다. 한서는 한동안
옥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옥난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습니다. 포졸이 왔다 갔다더라. 역시 무언가 있었던 거야. 과부가 죄인을 숨겨줬던 거 아냐?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포졸도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옥난은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텃밭을 일구고 바느질을 하고 이웃의 시선을 견디며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그해 봄, 고을에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인근 현의 현감이 잡혔다더라. 세금을 빼돌리고 죄 없는 자를 역적으로 몰았다더라. 그 죄가 밝혀져 파직됐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옥난은 텃밭에 앉아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옥난의 집 앞에 한 사내가 섰습니다. 양반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보부상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승려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수한 옷을 입은 한 사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옥난은 문을 열었습니다. 한서였습니다. 새해 전보다 조금 더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옥난이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한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옥난이 말했습니다. 텃밭 일이 바빠서 기다리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서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들어오겠습니까? 한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오래 있어도 됩니까? 옥난이 말했습니다. 그건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소문이 날 테니까. 한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한 명으로 나겠군요. 옥난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그렇겠네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과부 집에 또 남자가 드나든다더라. 이번엔 누구래?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이 마을 어른들 앞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끝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을 드나들던 3명의 남자가 사실은 1명이었다는 것을, 그 비밀을 오직 옥난만 알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과부, 3 남자를 두었다더라. 하지만 오래된 야담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니다. 그 여자는 3 남자를 두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을 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끝까지 지킨 여자였다는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비밀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더욱. 하지만 옥난은 소문도 포졸도 이웃의 눈빛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배신하는 것.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작은 마을, 이름도 없이 살다간 한 과부의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기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